오셨나? 예, 마지막에. 이분이 박경석 옆회장이야. 누구? 누구 안 오셨다고? 아, 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김미범 본부지부장님. 네. 김미범 지부장님 저는 오셨고 박경석 회장. 오셨고. 오케이. 네. 다 오시죠. 네. 네. 오셔야 되는데. 누구 또 오실 분 있어요? 김태훈 어디 있어요? 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바로 내가 있잖아요. 김? 순서 되면은 오세요. 바로 1번 순서. 김태훈? 네. 아니 소개는 안 해도 돼요. 아, 지금 오케이. 했던지요. 오케이. 아, 그럼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1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 있어야지. 들어가 계시래요. 아, 들어와 계세요? 네. 있어요? 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 실현을 위한 더불어민주연합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십니다. 선미아 후보십니다. 안녕하세요. 고재순 후보십니다. 김윤 후보십니다. 백승아 공동대표십니다. 송창욱 후보십니다. 최혁진 후보십니다. 다음 이주희 후보십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이십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십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비례대표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앞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많이 앉아 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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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입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 실현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실현하겠습니다. 4년 전 2020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노동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34년간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경증장애인 인구 및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낙인 찍고 표마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400명이나 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는 9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고용 인원도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그동안 시장 내 경쟁 중심의 일자리에 갇혀 직업 지활의 대상에서도 배제된 중증장애인들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노동하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을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아입니다. 첫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2차례나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권리생산 노동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경쟁과 능력 중심에서 장애인을 재활시키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가 심해 최저임금까지 제외되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우선 고용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셋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고 권리 생산에 적합한 3대 직무,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으로 규정하여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 시민들에게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는 캠페인 노동의 성격을 명시할 것입니다. 넷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수행기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므로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수행을 안정화하므로 공모로 인해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일자리가 아닌 파리 목숨에 불과한 일자리가 아닌 법적 지위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수행기관이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 제도화할 것입니다. 네, 최혁진입니다. 다섯째,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 지원 인력 구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여섯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 중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머물러 일자리를 포기했던 비경제활동 인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근로소득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줬다 뺏는 소득보장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기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분리되는 개념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고용하기 힘든 유형과 중증 장애인들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를 보장하므로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기획재정부 등 예상당국의 한정된 예산 파이에 갇히지 않고 장애 유형별 협력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과 합의를 통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4월 8일 더불어민주연합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위원회. 다음은 장애인 단체에서 오신 분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범 회장, 또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미범. 네. 안녕하세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 김미범입니다.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 노동권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노동권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분명 노동할 충분한 의사와 인간이 가진 고유의 능력이 있음에도 그들의 의지보다는 시혜와 동정이라는 국가가 만든 싸고 쉬운 한계에 그들의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 일자리는 이런 국가의 방기와 사회의 무관심에 장애인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와 전장현의 준비와 계획과 노력으로 서울시에서 2022년 먼저 첫 발을 내디뎠고, 경기도에서는 2021년에 시작해서 서울시와 다르게 2024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알리고 활동을 하고 투쟁 현장에서 노래 등 공연을 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하고 캠페이너가 돼서 지역사회의 장애인 권리 옹호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이 아니라고 했던, 지금도 아니라고 하는 행위들, 이것이 권리중심 노동입니다.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알리는 일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서 담지 못한 더 포괄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말하고 있고, 그 권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행시키고 실현시키는 게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의 핵심 직무입니다. 이는 결국 최중증 장애인이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노동을 통해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이 권리를 생산하는 주체 노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본의 생산성을 중요시 여기는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할 기회를 줘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리중심 노동자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말한 권리중심 일자리의 의미와 장애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변화와 장애인 노동이 가진 권리로서의 가치는 국정감사에 참여했던 국회의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큰 반향과 장애인 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의 3대 직무는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장애인 노동자가 인식 개선 활동의 주체가 돼서 지역사회에 공존했으나 함께하지 못했던 장애인의 모습과 삶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로든 플로킹 활동이든 지역사회 전면에 나와서 비장애인과 소통하고 만나는 상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몰랐던, 굴절됐던, 왜곡됐던 시선과 생각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1층에 경사로가 없어 진입할 수 없는 건물들,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 장애의 물과 파손 등으로 울퉁불퉁한 인도, 차도에 비해 좁은 인도, 정비되지 않아 진로를 가로막는 가로수들, 규격에 맞지 않고 다용도실이 된 장애인 화장실들, 배리어 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우리 사회 곳곳을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정보 이용권들을 제대로 체크하고 개선하고 바꾸고 알리기 위한 활동들이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입니다. 마지막 문화예술 공연 활동은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권익 옹호를 하기 위한 퍼포먼스이자 직무입니다. 이 예술 활동이 권리중심 일자리의 주요 임무는 아닙니다.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해 권익을 신장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문화예술 직무입니다. 이 세 가지 직무가 권리중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이것이 노동입니다. 이것도 노동입니다. 생애 처음 직장을 갖게 된 중증의 발달장애인, 생애 처음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된
중증의 발달 장애인,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직장인이 된 중증의 발달 장애인의 가족들, 이들 모두에게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는 정말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엄청난 의미의 노동입니다. 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많은 중증의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소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공동대표 박경석입니다.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김미범 회장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의 개념에서는 매우 좀 수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능력 중심의 경쟁 중심의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능력 중심보다 그 사람의 특성과 존엄성에 기대어서 만들어지는 이 노동을 아직은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특히 우리 소미아 후보님께서 가장 먼저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이렇게 제정해서 통과 여부는 또 이번 이 4월 10일 총선의 갈라치기 혐오 정치를 심판함으로 저희는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목소리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 능력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가장 먼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능력 없다고 여겨진 능력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권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